72세 재벌 회장이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딸의 약혼자가 돈을 보는지 사람을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72세의 한미정은 오늘도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 발에는 몇 년째 신은 운동화.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소박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미정 할머니라고 불렀다. 누구도 그녀가 국내 최대 생활용품 회사 한별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할머니, 오늘 배추 싱싱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한 포기만 주세요. 그녀는 직접 배추를 골랐다. 상인은 덤으로 파 한 단을 얹어줬다. 요것도 가져가세요. 이것이 한미정의 일상이었다. 50년 전, 그녀는 작은 비누 공장에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배경도, 인맥도. 오직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씩 쌓아 올렸다. 밤새 일하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단 한 번도 품질을 속이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달렸다. 어느새 그녀의 회사는 대한민국 1위가 되어 있었다. 세제,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한별이라는 이름, 석, 자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미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소박하게 살았다. 사람이 전부야.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가치는 사람에게 있어. 하지만 요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바로 외동딸 수빈 때문이었다. 엄마. 집에 돌아오자 수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35살의 딸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민호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죠? 긴장돼 죽겠어요. 민호. 딸이 3달 전에 만난 남자였다. 명문대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 37살의 젊은 사업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잘생긴 외모,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배경. 엄마,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빈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밤늦게까지 제 고민 들어주고 제 꿈도 응원해주고요. 미정은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봤다. 딸이 웃으니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녀는 50년간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비즈니스 파트너, 직원, 경쟁자, 투자자.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지난주 처음 만난 민호는 분명 좋은 인상이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도 조리 있게 했다. 어머님, 수빈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다. 하지만 미정은 뭔가 걸렸다. 그의 눈빛, 딸을 바라볼 때와 주변을 둘러볼 때의 눈빛이 달랐다. 아주 미세하게.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미정은 느꼈다. 혹시 우리 집안을 보는 건 아닐까? 그녀는 일부러 집을 검소하게 꾸며놨다. 화려한 가구도 비싼 그림도 없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현관의 작은 도자기, 화병을 한참 봤다. 그것은 조선시대 백자였다. 억대의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물건. 하지만 민호는 알아봤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미정은 딸을 바라봤다. 수빈은 너무 착했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다. 어릴 때부터 부자로 자라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잘 몰랐다. 미정은 일부러 딸에게 재벌 집안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키웠지만 그래도 딸은 순수했다. 내가 지켜줘야 해. 미정은 결심했다. 민호가 진짜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어떻게?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직접 확인하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민호가 곧 도착할 것이었다. 수빈은 신경 써서 차린 저녁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오늘 민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글쎄요. 수빈이 수줍게 웃었다. 어쩌면 청혼할지도 몰라요. 청혼. 그 단어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만약 민호가 나쁜 사람이라면 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안 돼. 확실히 해야 해.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당장 움직이기로. 그녀는 오랜 비서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중요한 일이 있어. 수빈은 엄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행복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미정은 딸의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다. 진짜 사랑으로 웃게 하고 싶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도착한 것이었다. 수빈이 뛰어가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미정은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민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태도, 모든 것을 관찰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 진짜 모습을.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변장하고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진실을 확인하는 것. 이틀 후 한미정은 오랜 비서 정 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장소는 회사 사무실이 아니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이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단단했다. 실장, 앉아요. 그녀는 정자의 차를 준비해 놓았다. 정 실장은 20년 넘게 미정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미정이 회사를 키울 때부터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 실장은 미정의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다. 수빈 양과 관련된 일인가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실장, 민호라는 청년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정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회장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청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정 실장은 노트를 꺼냈다. 그는 이미 조사를 해놓은 상태였다. 지난주 목요일, 그가 처음 이 댁에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제가 일부러 현관에서 평범한 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정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늑하네요 정도로 반응하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면서 현관의 백자 화병을 유심히 봤어요. 그것도 몇 초나.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도 그걸 봤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 실장은 계속했다. 거실에서도 그는 수빈 양보다 주변을 더 많이 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 서재의 책들, 심지어 창밖 정원까지. 마치 집안 재산을 평가하듯이요.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더 있나요? 있습니다. 정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그의 회사 브라이트 테크는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추가 투자를 못 받고 있어요. 6개월 내에 새 투자를 못 받으면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네, 그에겐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정 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물론 이것만으론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하다는 거죠. 미정이 말을 받았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정원의 나무짚이 바람에 흔들렸다. 미정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딸은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딸의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실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정이 물었다. 그녀는 강한 여성이었지만 딸 문제 앞에선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다. 정 실장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네, 변장하시는 겁니다. 회장님이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요. 정 실장의 눈이 진지했다. 그리고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지위가 높은 사람 앞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니까요. 미정의 눈이 커졌다. 변장이라.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시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청소부, 식당 도우미, 경비원 그런 역할로요. 정 실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민호가 다니는 회사에 청소 도우미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가장 자연스럽게 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정은 그 제안을 곱씹었다. 청소부, 72세의 나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좋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청소부로 살아보죠. 사람의 진심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확실히 드러나니까. 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힘든 일인데. 괜찮아요. 미정은 미소 지었다. 나 젊어서 더 힘든 일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청소하고 밤 12시까지 일했잖아요. 이 정도야. 하지만 실장. 미정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딸의 평생이 걸린 일이에요.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당장 준비해요. 일주일 안에 시작하죠. 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가짜 신분증, 청소복, 그리고 브라이트 테크 인사팀과의 연결까지. 그리고 실장. 미정이 덧붙였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에요. 수빈이도 모르게 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그녀는 생각했다. 민호, 내가 진짜 우리 수빈을 사랑한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녀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날 저녁.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72세의 얼굴, 주름진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한미정이 아닌 평범한 청소부로. 일주일 후. 한미정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낯설었다. 72세 재벌회장 한미정이 아니었다. 거기엔 박순자라는 이름의 평범한 청소 도우미가 있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 실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다. 가짜 신분증, 청소복, 고무장갑, 그리고 브라이트 테크 인사팀과의 연결까지.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낡은 청소복,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 손에 든 낡은 가방. 얼굴엔 화장기 없이 주름만 그대로 드러났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완벽했다. 누구도 그녀가 한별 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었다. 괜찮아요. 미정이 대답했다. 내 딸을 위한 일인데 이 정도야. 정 실장이 서류를 건넸다. 신분증입니다. 이름은 박순자. 나이 73세. 주소는 은평구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생계형,
노인 일자리 신청자로 등록했고요. 미정은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박순자.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출근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퇴근은 오후 3시. 주 5일 근무고요. 정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청소구역은 3층과 4층입니다. 민호 씨가 4층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회장님, 정 실장이 망설이다 말했다.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실장, 걱정 마요. 나 젊어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했어요.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새벽 시장에서 물건 팔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미정은 집을 나섰다. 수빈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브라이트 테크가 있는 곳이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 자신 같은 노인들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버스를 탄 게 언제였지? 미정은 생각했다. 최소 10년은 된 것 같았다. 늘 운전기사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평범한 박순자 할머니였다. 7시 정각. 미정은 브라이트 테크 건물 앞에 도착했다. 25층짜리 오피스 빌딩. 1층 로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녀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이 거기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휴게실엔 이미 3명의 청소 직원이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다. 저는 김순희예요. 여기서 2년째 일하고 있어요. 박순자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미정이 대답했다. 아이고, 첫날이구나. 긴장되죠? 순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다른 할머니들도 친절했다. 그들은 미정에게 청소 카트 사용법을 알려주고 어떤 층을 맡을지 설명해 줬다. 미정은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이들은 서로를 돕고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자, 순자 씨는 3층하고 4층 맡으시면 돼요. 관리 직원이 말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수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미정은 청소 카트를 받았다. 무거웠다. 물걸레, 세제, 쓰레기 봉투, 걸레, 여러 도구가 가득했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첫 일은 화장실 청소였다. 미정은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리듬을 찾았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 일엔 정치도, 거짓말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는 단순한 일. 점심시간 전, 미정은 4층으로 올라갔다. 민호의 층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쓸며 주변을 살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미정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딸 수빈이 사랑에 빠진 그 모습.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청소를 했다. 민호 일행이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투명한 사람처럼. 좋아. 이제부터야. 미정은 생각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민호. 첫 만남은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오전 10시쯤 미정은 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잠깐만요. 미정은 돌아봤다. 민호였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처음 뵙죠?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다.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미정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젊은이. 목소리를 일부러 더 낮고 떨리게 만들었다. 민호는 그녀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재빨리 다가왔다.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기 쓰레기장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여기서 쉬고 계세요. 민호는 정말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 끝 쓰레기장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웃으며 말했다. 다 갖다 뒀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정은 당황했다. 어머, 정말 친절한데? 그녀는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민호는 손을 흔들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미정은 정 실장에게 전화했다. 실장,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혼란이 묻어났다. 민호가 정말 친절하던데요. 정 실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 아직 며칠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첫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싶어요. 이틀째 되는 날도 민호는 친절했다. 미정이 복도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일부러 멀리 돌아가며 말했다. 할머니, 방금 닦으셨죠?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는 젖은 바닥을 피해서 걸었다.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미정이 청소 도구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을 때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계세요? 네, 있어요. 민호가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있었다. 이거 드세요. 자판기 커피지만 따뜻해요.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미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녀는 커피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진짜 감동이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천만에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건강 챙기시고요. 그가 나간 후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하다니. 나도 나이 들어서 너무 삐뚤어진 건가? 그녀는 자책했다. 정 실장의 조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흘째 되는 날, 민호는 동료들에게 미정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얘들아, 우리 층 청소하시는 할머니야. 인사드려. 젊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 봤어. 그날 저녁, 그녀는 거의 마음을 바꿀 뻔했다. 내일 정체를 밝히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였다. 미정은 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회의실 옆 복도였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목소리였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몇 마디를 듣고 미정의 손이 멈췄다. 형, 걱정 마. 투자 문제는 곧 해결돼. 민호의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내가 확실한 루트 잡고 있다니까. 미정은 청소 카트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수빈이? 응.
잘 진행되고 있어. 걔 완전히 내 편이야. 민호가 웃었다. 그 웃음은 냉소적이었다. 수빈이 집안이 내 편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형도 알잖아. 그 집안 백그라운드.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별 그룹 오너 집안이야. 내가 왜 힘들게 이러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결혼만 하면 자금 걱정은 끝이라고. 장인어른이 투자 안 해주겠어? 미정은 벽에 기대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랑? 뭐 그것도 있지. 민호가 웃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빈이가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비즈니스잖아. 결혼도. 미정은 청소 카트를 밀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화장실로 들어가 그녀는 잠시 세면대에 기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지난 사흘간의 친절은 모두 연기였다. 쓰레기 봉투를 들어준 것, 커피를 사준 것, 공손한 인사. 모두 가짜였다. 아니, 가짜는 아니었다. 그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행동이었다. 착한 척하는 게 그 사람의 습관이었구나. 미정은 깨달았다. 민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착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 그날 오후 미정은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수빈을 봤다.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민호가 프러포즈 반지 보러 가자고 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 거짓된 사랑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미정은 결심했다. 내일 다시 회사에 가서 민호의 진짜 모습을 더 확인하기로. 며칠이 지났다. 미정은 민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말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다. 농담이었다. 오해다. 맥락이 달랐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증거. 사람의 진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미정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호를 시험하기로. 금요일 오후 3시, 퇴근 1시간 전이었다. 미정은 일부러 민호가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를 선택했다. 4층 중앙복도. 회의실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복도 한가운데 세워두고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연극 같은 건 아닌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내 딸의 평생이 걸린 일이야.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그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행동을 시작했다. 아이고. 미정은 일부러 청소 카트를 밀다가 균형을 잃은 척했다. 카트가 기울어지며 물걸레, 세제통,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쏟아졌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아야 허리야. 미정은 카트를 붙잡으려다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얼굴을 찌푸리고 허리를 감싸 쥐었다. 아이고, 내 허리 아파라. 민호와 동료가 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약 10m 거리에 있었다. 미정은 바닥에 앉은 채 민호를 올려다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엔 놀란 듯 보였다. 그리고 잠깐 동정심 같은 게 스쳤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처럼.
그의 동료가 물었다. 저 할머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몇 초간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기 관리실에 연락하면 될 거야. 우리가 괜히 건드렸다가 더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변명이었다. 듣기엔 배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다. 그는 방향을 돌렸다. 다른 복도로 가기 위해. 그래.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갈까? 민호는 동료를 이끌고 반대편 복도로 향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미정은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말 그냥 가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쓰러진 물건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진짜 다쳤어도 저렇게 갔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미정이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목에 걸린 명찰에는 마케팅팀 김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숨을 헐떡이며 미정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봤어요. 넘어지시는 거. 그녀의 얼굴엔 진짜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괜찮아. 미정이 말했지만 소연은 듣지 않았다. 안 돼요. 병원 가보셔야죠. 소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인사팀이요? 4층에 청소하시는 분이 다치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미정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미정은 소연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고맙구나. 젊은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소연은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우며 말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다시 담아드릴게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진짜였다. 계산 없는 친절.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 선해. 민호가 보여줬던 친절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머니, 혹시 허리 정말 괜찮으세요? 소연이 물었다. 병원 가셔야 하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넌 일 바쁘잖니. 나는 괜찮으니 일하러 가렴.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바로 그때 인사팀 직원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정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미정은 손을 저었다. 소연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4층 마케팅팀으로 오세요. 제 이름은 김소연이에요. 고맙다. 소연아. 미정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소연이 떠나고 미정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생각했다. 방금 본 두 가지 모습. 민호와 소연. 한 명은 주변을 살피고 도망갔고 한 명은 즉시 달려와 도왔다. 이게 차이구나. 미정은 깨달았다. 진짜 좋은 사람과 좋은 척하는 사람의 차이. 민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었다. 누가 보면 친절하지만 아무도 안 보면 냉정한. 미정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해졌다. 이제 됐어. 충분한 증거야. 그녀는 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집에서 만나요. 정체를 밝힐 시간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정은 수빈을 봤다.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민호가 내일 우리 집에 온대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나 봐요. 미정은 알고 있었다. 그 중요한 얘기가 청혼이라는 걸. 하지만 이제 그 청혼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래, 알겠다.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 다 해결될 거야. 토요일 저녁 6시. 한미정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딸 수빈은 들뜬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민호가 곧 올 거예요. 수빈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 느낌엔 청혼할 것 같아요. 미정은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정 실장이 준비한 서류들이 서재에 놓여 있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민호의 회사 재무 상황 보고서.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도착한 것이었다. 수빈이 뛰어가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와인이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좋은 와인 가져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요. 특별한 날이죠.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수빈은 민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민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다. 분명 반지 상자가 들어있을 것이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잠깐. 미정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수빈이 이상한 듯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 씨, 나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 회사에서 일했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호의 미소가 굳어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부로요. 미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당신 회사 3층과 4층을 청소했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민호를 번갈아 봤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청소부라니. 수빈아, 엄마가 설명할게.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민호 씨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직접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어. 그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저를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시험?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수빈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정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 들어보세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 걱정 마. 투자 문제는 곧 해결돼. 수빈이 집안이 내 편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 집안 백그라운드 알지? 한별그룹 오너 집안이야. 결혼만 하면 자금 걱정은 끝이라고.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에요. 그건 친구한테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진담이 아니라. 농담? 미정은 냉정하게 물었다. 그럼 이것도 농담인가요? 그녀는 다음 녹음을 틀었다. 사랑? 뭐 그것도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빈이가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비즈니스잖아, 결혼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호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민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수빈아, 그건 맥락이 있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미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었다. CCTV 화면이었다. 화면에는 복도가 보였다. 미정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민호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섰다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다른 복도로 사라졌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했다. 3초 동안 망설이고 외면했다. 이건 금요일 오후 3시의 영상이에요.
미정이 설명했다. 내가 일부러 넘어진 거긴 하지만 당신은 그걸 몰랐죠. 당신은 늙은 청소부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그냥 갔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수빈은 화면을 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호 씨, 이게 정말이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투자 받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딸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미정이 차갑게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전 당신이 절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저를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민호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수빈아, 괜찮아.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아팠을 거야. 수빈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미정은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씨,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빈을 봤다. 수빈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빈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조용히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다. 민호가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수빈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왜요? 왜 저를 이용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미정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알아.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밤새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그 사람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다 뭐였어요? 전 그냥 돈이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미어졌다.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수빈아, 그녀는 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내가 진심이었던 건 틀림없어. 그건 아름다운 거야. 문제는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전 바보예요? 수빈이 울먹였다. 사람도 제대로 못 보는 바보. 아니야.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착한 거야. 착한 게 바보가 아니야. 다만 세상에는 그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수빈은 한참을 울었다. 미정은 그저 딸을 안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빈의 흐느낌이 점차 잦아들었다. 엄마,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민호가 그런 사람인 줄.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직감이었어. 첫 만남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 사람이 너를 볼 때랑 우리 집을 볼 때의 눈빛이 달랐거든. 그래서 청소부로 변장까지 하신 거예요? 수빈이 물었다. 그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알고 싶었어.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 만약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과할 생각이었어. 수빈은 엄마를 바라봤다. 힘드셨죠? 그 나이에 청소 일 하시면서. 힘들지 않았어. 미정은 미소 지었다. 내 딸을 지키는 일인데. 그리고 있잖아.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거. 미정은 설명했다. 내가 복도에서 쓰러졌을 때 민호는 외면했어. 하지만 소연이라는 젊은 직원은 즉시 달려와 도와줬지. 그게 차이야.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평소엔 친절했어요. 제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전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친절과 진심은 달라. 미정이 말했다.
민호는 친절했어. 하지만 계산된 친절이었지. 자기 이미지를 위한, 이득을 위한 친절. 진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선한 거야. 수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물론이지. 그것도 더 현명하게. 이번 일은 아프지만 내 인생의 백신 같은 거야. 이제 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수빈이 쓸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안 될 거야.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너를 지켜줬다는 걸. 수빈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분노와 배신감만이 아니라 수용과 때다름이 섞인 눈물이었다. 엄마, 고마워요. 수빈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모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게 엄마 역할이지 뭐.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를 지키는 게 내 일이야. 평생.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꽃다발과 와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축하받지 못한 청혼의 흔적들. 엄마, 저 꽃 버려도 될까요? 수빈이 물었다. 그래, 버려. 미정이 대답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더 강한 내가 되는 시작.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꽃다발을 집어들었다. 예뻤던 장미들. 하지만 이제는 거짓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엄마, 수빈이 돌아서며 말했다. 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정은 미소 지었다. 알아. 넌 강한 아이니까. 그날 밤 수빈은 엄마 방에서 잤다. 어린 시절처럼. 미정은 딸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줬다. 수빈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숨소리는 평온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픔이 내 딸을 더 지혜롭게 만들겠지. 더 강하게. 그리고 그녀 자신도 배웠다.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 미정은 조용히 기도했다. 딸이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그리고 그때는 자신이 곁에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달이 흘렀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한미정은 회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정 실장이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 직원 대상 인성 교육 프로그램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내 직원 인성 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필수 교육이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구성했나요? 미정이 물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정 실장이 설명했다. 존중, 공감, 진정성. 이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설정했고요. 특히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리고 청소 직원, 경비, 식당 직원들을 초청 강사로 모시는 건 어떻게 됐나요?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 실장이 대답했다. 미정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녀가 청소부로 일했던 일주일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경험 이후 그녀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청소하는 분들, 경비를 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그들 모두가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무인 일자리 재단 설립건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정 실장이 서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100억 원으로 온기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온기 재단, 미정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이 재단은 청소, 경비, 급식 등의 일을 하는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적정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문화. 좋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미정이 말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조용히 교육장 뒤쪽에 앉아 첫 번째 인성 교육 세션을 지켜봤다. 강사가 물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하셨나요?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강사가 계속했다. 우리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는 분들, 안전하게 지키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침묵이 흘렀다. 미정은 그 침묵 속에서 변화의 시작을 봤다. 일주일 후, 미정은 한 대학교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청년들에게 인생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락했다. 강연 당일, 대형 강당은 50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다. 미정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별 그룹 한미정입니다. 그녀가 인사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72세의 나이에 청소부가 된 이야기요.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미정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딸의 약혼자를 시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변장한 것,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미정이 말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청소부의 현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거기서 진짜 사람을 봤습니다. 미정이 계속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외면했고, 어떤 사람은 즉시 달려와 도왔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좋은 척하는 사람의 차이. 그녀는 청중을 둘러봤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따님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미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우리 딸은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때 도와줬던 소연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딸이랑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이정은 수빈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의 얼굴엔 이제 웃음이 돌아와 있었다. 엄마, 오늘 소연이랑 전시회 다녀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소연이는 어때? 미정이 물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다. 진심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 주는 게 느껴져요. 민호랑은 완전히 달라요. 미정은 딸의 변화가 기뻤다. 민호 생각은 이제 안 나? 가끔 나요. 근데 더 이상 아프진 않아요. 수빈이 솔직하게 말했다.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전 계속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엄마가 날 지켜줘서 감사해요.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넌 다시 사랑할 거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고. 알아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라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며칠 후, 미정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겨울 해가 강물 위에 반짝였다. 그녀는 지난 석 달을 돌아봤다. 청소부로 일했던 일주일, 민호의 배신을 밝혀낸 것, 딸의 눈물, 그리고 그 후의 변화들.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나는 무엇을 남길까? 미정은 생각했다. 72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적지도 않았다. 그녀가 쌓아온 부와 성공.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다. 사람, 온기, 존중. 그녀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을 이것을 위해 쓰겠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 할머니,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과일 좀 사러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요새 표정이 참 밝아지셨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런가요? 미정이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빈이 나와서 맞아줬다. 엄마, 빨리 오세요. TV에 엄마 강연 나와요. 거실 TV에는 미정의 대학 강연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말했다. 한별그룹 한미정 회장이 청소부로 변장해 딸의 약혼자를 시험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그녀는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빈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미정은 딸을 꼭 안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딸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처럼 한미정의 인생은 이제 부가 아닌 온기를 남기는 삶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교훈.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